자, 오늘은 키샷이라는 렌더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서 키샷으로 넘겨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서 사실적인 시각화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샷은 룩시온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광역 조명 레이트레이싱 GI 방식의 렌더러 프로그램이에요. 광역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광학 추적식 광역 조명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적인 시각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라이트 조명하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재질, 그 다음에 매핑 질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키샷에서 샘플 파일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GPU가 계산을 하면서 점점 사실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건데, 조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이렇게 밝게 보이죠. 밝으면서 점점 빛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빛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제일 가장 이렇게 밝은 부분, 또렷하게 밝음이 있고, 또 빛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 이렇게 면이 꺾이면서 이 부분은 뭐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두워지는 부분들과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미니카인데 금속 느낌이죠. 그래서 금속 재질,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매터리얼 재질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의 질감이 들어가져 있죠. 실제 돌 사진을 갖다가 아마 매핑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모든 렌더링 프로그램에는 GI라고 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광역 조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얘가 이렇게 사실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면 빛이 어딘가에서 오겠죠. 그래서 빛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비춰주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조명이 있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빛들이 바운스를 하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눈에 보여지게 되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금속 느낌이 나려면 얘가 바닥에 비춰졌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이미지가 이쪽으로 반사가 되면서 바닥 부분에서 반사된 느낌들이 보여지는 거. 여기는 유리죠. 이 부분은 글래스, 유리 재질일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 유리는 또 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동차의 뭐 본네트가 반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있는 뭐 돌 같은 것들이 이쪽에 반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자가 일일이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키샷은 그러한 모든 단계들을 다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갖다 메뉴만 눌러서 갖다 넣기만 하면. 그래서 3D Max나 다른 렌더러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RI라고 하거든요. 특히 키샷에서는 HDRI라는 거는 하이퍼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이 하이퍼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에 라이팅, HDRI 라이팅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더 사실적인 이제 광학 추적식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키샷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키샷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면, 자, 처음에 키샷은 하이퍼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2006년도쯤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이퍼샷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다가, 이제 이게 또 다른 회사하고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별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이 룩시온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키샷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퍼샷하고 키샷은 거의 별도의 프로그램이고요. 하는 역할들도 많이 뭐 달라지고, 산업 디자인 쪽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렌더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룩시온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키샷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 갤러리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해 놓은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갤러리 아티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키샷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키샷을, 얘는 키샷 9 버전인데 버전에 상관없습니다. 버전에 상관없이 들으셔도 돼요. 메뉴 구성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뭐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데모씬이라고 있거든요. 데모씬은 지금 키샷에서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파일이니까 한번 니네가 열어서 봐라, 뭐 이제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샘플 파일 같은 거예요. 자, 얘도 지금 테니스 공을 만들어 놨는데, 자, 빛이 지금 이쪽에서 오는 것 같죠?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 표시된 부분들이 밝고, 이 부분은 빛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니까 어두워지고, 그림자는 뒤쪽으로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이게 털 재질은 계산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환경 설정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라는 부분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있거든요. 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 이거 환경 설정이에요. 자, 얘를 열어서 딱 보시면 이전 버전보다 메뉴들이 좀 많아졌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제네럴 먼저 보겠습니다. 제네럴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 딱히 설정할 건 없고, 이따 렌더링 걸었을 때 포맷을 PNG로 할 거냐 JPG로 할 거냐, 이거를 뭐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퀄리티는 100%로,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품질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내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여기에는 랭귀지, 자, 이 부분, 요거는 영문으로 할 건지 한국어로 할 건지 영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봤던 제네럴, 그 다음에 폴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폴더는 뭐냐면, 키샷을 설치를 하면, 자, 이 키샷 옆에 키샷 리소스라고 하는 요 폴더가 하나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라던가 뭐 환경이라든가 매터리얼이라든가 렌더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나타나져 있어요. 이 위치를 바꾸려면 얘를 딱 누르면 바꿀 수 있게끔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꾸지는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렌더링을 했어요. 얘를 이제 JPG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얘를 JPG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쭉 렌더링이 되면서 JPG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끔, 혹은 PNG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게끔 옵션이 뜨거든요. 자, 그때 아까 그 폴더에 여기 렌더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렌더링,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경로를 내가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매터리얼 가면은 여기에 뭐 다양한 재질들이 있고요.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 양쪽에 좌측과 우측에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패널이 없이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자, 여기 윈도우라는 항목을 가면 윈도우에, 자, 라이브러리로 가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는데 매터리얼,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매터리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다 이렇게 지금 포함돼서 이 패널들이 넘어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질을 제일 먼저 쓰니까 매터리얼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속성창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에는 프로젝트에 가서 장면, 씬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장면에 대한 씬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패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명이 토이 포르쉐, 장난감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아마 뭐 라이노나 기타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했겠죠?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감추면 자,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하이 폴더들이 쑥 있어가지고 구성품들이, 구성 요소들이 이제 같이 다 사라지는 거고요. 자, 다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재질인데, 메터리얼이라는 거는 재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금속 재질. 그 다음에 뭐 잼스톤, 이거는 주얼리 관련된 보석 재질이에요. 글래스는 유리. 자, 유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주면은 자, 글래스 재질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렌더러 프로그램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3D Max의 V-Ray 같은 프로그램은 내가 금속 재질을 쓰고 싶으면 금속 재질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서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재질들을.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검색들을 잘 해보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제 재질들을 세팅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키샷에 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재질을 넣어볼 거고요. 자, 페인트. 자, 페인트 재질이 우리가 자동차에는 페인트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쑥 넣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까하고 상당히 비슷해졌죠.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한꺼번에 쑥 들어가니까 이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재질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파트별로 이제 다 나눠져 있겠죠. 자, 타이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타이어를 펄 재질이 들어간, 메탈릭 재질이 들어간 걸로 바꿔버렸어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뒤로 다시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샷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화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우스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점을 돌릴 수가 있어요. 라이노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좀 처음에는 라이노를 좀 사용을 하다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마우스 휠을 누르면 자, 이렇게 펜 기능이라고 하죠.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마우스 휠을 눌렀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시점을 돌려서 보는 거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확대 축소인데 라이노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면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휠을 내 몸 쪽으로 당겨서 굴리시면은 확대가 됩니다. 라이노하고 확대 축소가 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얘도 확대 축소가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동 방법이고요. 자, 모델링한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테이블하고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좀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이죠. 네, 습작물인데
자,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모델링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렌더러로 가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본 다음에 뭐 어디 터진 데 없는지, 어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쭉 한번 보시고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키샷으로 가져와서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키샷에서 불러올 때는 자, 이건 닫아 버리시고, 자, 파일에 가서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노하고 키샷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러오면은 옵션이 떠요.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씬부터 보겠습니다. 씬,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포지션에서는 다른 건 체크하지 말고 업 오리엔테이션, 이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X나 Y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3차원을 쓰기 때문에 X, Y, Z까지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델링이 눕혀서 오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이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좌표 값을 공유해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리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X축이고 연두색은, 녹색은 Y축이에요. 그 다음에 Z축은 이렇게 위로 지금 솟아 올라 있겠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자, 그럼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0,0 원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링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여기서도 맞춰서 올라와요. 이제 그리고 뭐 지오메트리, 이쪽은 임포트 넙스 데이터, 라이노가 넙스 방식이니까 체크해야 되겠고요. 인바이러먼트, 환경하고 카메라는 뭐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고요. 처음이니까. 자, 매터리얼, 재질, 스트럭처, 구조, 이것도 라이노에서 레이어를 잘 썼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의할 거는 포지션에서 업 오리엔테이션, 요것만 Z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임포트하고 쫙 누르면 깜장색으로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지? 자, 왜 검정색으로 들어왔느냐? 자, 라이노를 한번 봅시다. 라이노에 보시면 지금 여기 레이어를, 자, 이래서 레이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저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이 레이어가 지금 현재 요 기본값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색은 검정색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라이노에서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회색으로 보여요. 왜냐면 검정색이면 표현을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내가 이 레이어를, 해당 레이어를 빨간색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도 전부 다 붉은색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키샷으로 불러오면은 얘도 붉은색으로 불러와줘요. 자, 일단 다시 검정색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리 부분은 금속 재질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리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리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깔은 딱히 뭐 기준은 없어요. 색깔은 내가 잘 구분할 수 있을 색깔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재질 부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샷으로 가져가 가지고 재질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내가 이쁘게 막 꾸미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 구분이 잘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은 선택을 해서, 자, 레이어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까요? 자, 판이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리는 이렇게 바꿔주면 키샷으로 넘겼을 때 지금이야 재질이 크게 두 개로 밖에 나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성품에 따라서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레이어가 막 10개, 2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레이어 정리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키샷으로 넘겼을 때 편해요. 자, 지금은 자, 이제 그냥 불러온 상태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적용되기 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여기에다가 내가 나무 재질을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매터리얼에서 우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드, 나무. 자, 눌렀더니 나무에 관련된 재질들이, 매터리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라이트 호크라는 게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적용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시켰더니 나는 위에 상판만 이 나무 재질을 주고 싶었는데 다리까지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자, 재질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레이어가 구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재질 부여를 했을 때 여기에 내가 해당한 재질에만 들어가져요. 레이어별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간단한 거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정도 매터리얼을 사용하는 어떤 모델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레이어를 만들기가 좀 귀찮았어요. 뭐 이제 그럴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미처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불러왔단 말이에요. 키샷으로 불러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근데 거의 작업을 다 끝냈어요. 여기서 다시 또 레이어 지정해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이쪽으로 불러와서 구도랑 잡고 또 다시 번거롭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재질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 체어라는 거는 내가 라이노에서 작업한 요 파일명이에요. 요 체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을 한 거거든요. 테이블과 체어인데 편의상 체어라는 이름으로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딱 눌러서 펼쳐보시면 기본값이라는 게 있고 누르면 이거에 대한 구성품들이 자, 이렇게 자, 이거 하나 누를 때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요 오브젝트는 얘고 그 다음에 기본값 7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요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메탈로 가볼까요? 메탈. 자, 메탈 가면 여기 다리는 뭐 알루미늄으로 한번 해봅시다. 알루미늄 브러쉬 이렇게 이제 헤어라인이 들어간 재질인데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됐죠? 이렇게. 자, 요 놈은 얘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드래그해서 6번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상판은 기본값 8번 어쩌고저쩌고 되는 요 놈이에요. 요 녀석이니까 요거는 자, 다시 우드로 가서 자, 우드 말고 페인트 재질 해볼까요? 페인트인데 무광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다 바뀌어버리죠? 기본값 여기다가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처 레이어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씬 패널에 항목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재질을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후반부에 가서 매우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재질을 쭉쭉 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재질 부여는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재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레이어 분리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원하는 재질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금속, 메탈이 메탈에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의 상판하고 의자의 상판하고 내가 다른 재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또 따로 줬었어야 돼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만 잘 되어져 있으면 렌더러는 요즘에는 건축 쪽도 그렇고 렌더러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가 렌더링으로 넘어가면서 좀 포기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용어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도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뭐 광원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뭐 라이트닝, 매핑, 매터리얼, 레이트레이싱, GI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런 용어들을 뭐 굳이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니까 키샷을 여기에서 재질을 어떤 재질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그리고 이 씬에서 이 패널에서 어떻게 각각 따로따로 제어하는지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키샷에서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